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차 안에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경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경차 중에서도 스파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어보게 된 그런 영상입니다.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부터 꼭 한 번은 찍어야지 했던 영상인데 좀 늦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차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차를 실제로 4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차 소개를 먼저 해드려보면, 제 차는 2021년형 더 뉴 스파크고요. 마이핏 에디션인데 썬루프를 제외하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신차를 살까 중고차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신차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썬루프까지 있는 완전 풀옵션이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남자친구가 한 번만 더 중고 매물을 봐보자 하고 봤는데, 썬루프를 제외하고 제가 갖고 싶었던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차가 183km밖에 안 탄 상태로 나온 거예요, 매물이. 근데 신차보다 거의 100만 원이 좀 더 넘게 저렴했었기 때문에 진짜 바로 그냥 그날 구매를 하러 갔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첫 차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신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키로수가 안 된 거의 진짜 완전 신차급의 중고를 구매하긴 했었는데, 지금 좀 타고 다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3만 킬로 정도 탄 거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그런 스토리고요. 사실 구매하기 전에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첫 차기도 하고 또 한 번 사면 정말 오래 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차를 살까 엄청 고민을 했고, 또 제가 워낙 맥시멀리스트기도 하고 짐이 집에도 진짜 많은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차에도 짐을 많이 싣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SUV도 고민을 해보고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 20대 후반에 차를 구매하게 됐었고, 제가 부담이 없는 차를 구매를 해야 차를 갖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덜 할 것 같고 그 목적에 맞는 차를 구매하게 될 것 같아서 경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경차 중에서도 스파크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제가 기존에 모닝이나 레이나 스파크나 다 소카나 이런 걸로 빌려서 타봤을 때 레이나 모닝 같은 경우에는 문도 진짜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고 차체 자체도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스파크는 아무래도 딱 탔을 때부터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훨씬 더 안정감이 들고 주행할 때도 주행하는 그 느낌도 훨씬 더 좋았어서 이 스파크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까지가 제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고요. 사실 이 차를 살 때도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냥 조금 더 보태서 뭐 아반떼 같은 걸 산다거나 아니면 소형 SUV 같은 뭐 베뉴를 산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태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보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딱 생각했던 게, 나는 지금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뭔가 이 차를 선택한 거를 그런 부가적인 유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차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까지 정말 만족스럽게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경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경차를 사도 진짜 될까? 경차보다 조금 더 보태서 아반떼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등등의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차를 계속 끌고 다니고 차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하고 만족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차를 선택한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오랫동안 이 차를 타고 다닐 생각이 있고요. 좀 더 여력이 되면 당연히 SUV나 조금 더 큰 차를 갖고 싶기는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마 경차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경차를 타면 이제 운전을 할 때 주변에서 많이 무시한다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경차를 타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시한다라는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특히 운전을 하면서도 뭐 밀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크게 딱히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스파크를 타기 전에 이미 운전 경험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부모님 차가 훨씬 큰 차였어요. 모하비이기도 했고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닐 때도 제가 주로 운전을 했었는데 주로 큰 SUV 운전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 경험이 나름 있었고 차를 운행하면서 뭔가 어리숙한 모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덜 느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은 운전이 뭔가 미숙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걱정할 만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꼭 경차라고 해서 운전을 할 때 무시를 많이 받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제 스파크 오너로서 너무너무 좋았던 점들을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족함을 크게 많이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저는 장거리 운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변산 같은 것도 갔다 왔고, 강원도 여행은 정말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게 크게 뭔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어서 장점들 위주로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유지비가 정말 조금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온전히 차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면 차를 아직은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입 수준에서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게 타고 다니고 싶은 차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정말 유지비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험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비가 워낙 달라지기는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아래로 명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살 때 이 차를 처음 구매를 했고, 아마 만으로는 28살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됐을 때 40만 원대 정도였고, 지금은 조금씩 더 보험비가 떨어져서 40만 원 초반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2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1년 차 보험비가 42만 원 정도 들어서 사실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차를 무조건 타고 다니고, 또 대학원 다닐 때도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주차비가 들잖아요. 뭐 주차비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에서 월주차를 할 때도 경차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경차를 떠나서 정말 운이 좋게 설릉 한복판인데도 10만 원에 주차를 구했어요. 그래서 월 주차비로는 1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 틈틈이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차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2만 원 정도는 월마다 주차비로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주차비에 대해서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공영주차장에서 경차가 50% 할인이 돼요. 근데 진짜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정말 많고, 서울에도 공영주차장이 정말 많거든요. 웬만하면은 공영주차장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자리를 구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정말 많은데, 공영주차장 50%가 되는 게 생각보다 꽤 큽니다. 특히 매일매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차비가 사실 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주차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를 하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었고요. 주차비 자체도 그렇게 공영주차장에 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라서 그 점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골목 운전을 할 때도 많고, 골목 중간중간에 주차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차가 작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아주 좁은 상황이라고 해도 제 차는 거의 다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경차는 사실 어느 곳에나 주차하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주차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저는 큰 차를 끌고 다닐 때도 골목이나 이런 운전하는 거를 어려워하진 않는 편이었어서 평소에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없긴 했는데, 경차는 차가 정말 조그맣기 때문에 진짜 서울 어느 곳곳이든, 특히 막 성수나 사람 많고 좁은 골목길 많은 곳에서도 차 운전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자이신 분들이 특히 경차를 운전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유지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유비잖아요. 이 주유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주유비 기준으로는 진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풀 만땅으로 가득 주유를 하면 47,000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경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주유한 리터당 얼마 정도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차를 풀로 가득 만땅 주유를 하는데 39,000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주유비가 저렴하고, 저는 정말 매일매일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거의 25km 정도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매일 50km 정도 운전을 하는데, 그거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주유비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말에 이제 운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자친구가 이제 또 일산에 살고, 서울이랑 일산 거리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한 15km, 왕복으로 하면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꽤나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주유비가 한 12만 원 정도 든다는 점. 근데 이 12만 원이 온전히 제 12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라이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만 원까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2023년 12월까지만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사용해봤을 때 그 유류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가 이제 카드 결제할 때 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되긴 되더라고요. 뭔가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톨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톨비도 50% 할인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이럴 때 좀 근교에 나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차를 가지고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운전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적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톨비 같은 경우에도 50% 할인이 되다 보니까 정말 먼 거리를 가게 되다 보면 톨비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부담이 적어서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차를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부분도 너무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비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차기 때문에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게 내 생활 반경을 넓혀주고 뭔가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경차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말고 또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경차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는 맞는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는 있는지,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차를 타고 굉장히 먼 거리,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일단 시속 100km까지는 정말 무리 없이 잘 올라가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0km에서 110km까지는 그래도 잘 밟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차들을 렌트를 해봤을 때 뭐 K5나 뭐 그랜저나 이런 거를 타봤을 때보다는 당연히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너무 이 차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내리막길이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가속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한 125km까지는 무리 없이 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차에서 좀 소리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제 RPM이 3000이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꽤 나름 잘 그런 내리막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고속도로에서도 무리 없이 잘 운전을 하고 다니는 편이고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거의 100km나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는 정말 무리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루즈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장거리 운전도 꽤나 편하게 할 수 있고 남자친구랑 최근에도 얘기를 했던 게 일단 남자친구 키가 한 177 정도가 되거든요. 옆자리에 앉았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은 느낌이 안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비좁은 느낌도 아니고 물론 뒷자리에 타시는 분들은 좀 비좁을 수도 있겠지만 뒷자리는 사실 경차인데 뭐 그렇게 태울 일이 많이 없고 주로 저 혼자 타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수석이랑 운전자 좌석에만 앉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좁은 느낌이 없어서 그 점도 저는 꽤 괜찮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이 부분도 되게 답답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내부도 사실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라서 장거리 운전할 때도 굉장히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고 오르막길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RPM 좀 올라가면서 소리는 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느리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제가 친구들 데리고 단양 여행을 갔을 때도 진짜 엄청 심한 오르막길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저희 차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차가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막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올라간 느낌도 아니고 그냥 되게 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물론 다른 차들이 더 좋겠지만 경차라고 해서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는 그런 차가 아니다 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여행 다닐 때 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곳들을 가봤는데도 차를 타면서 이건 진짜 무리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차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짜잘짜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마트 같은 데서도 경차 전용 자리가 있잖아요. 진짜 좁게 해놓은 경차 전용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 집 갈 때도 사실 그 경차 전용 자리 주차를 이용을 하면 진짜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이렇게 빙빙 돌지 않고 주차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마트 같은 데도 경차 자리는 꼭 자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쏠쏠한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부분 말고도 저는 앞으로 산다면 조금 더 큰 SUV를 사고 싶긴 하지만 사실 뒷자리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당근으로 좀 큰 가구들도 많이 사봤고 그런데 심지어 이 차로 에어컨도 운반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 달 때 실외기랑 에어컨을 이 차로 운반을 했었는데 뒷자리 폴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 차로 캠핑을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캠핑도 성공을 하면 영상으로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좀 횡설수설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본 것 같은데요. 사회초년생이고 뭔가 금전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타고 다니면서 생활 반경을 넓히는 그런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차 선택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는 거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고 장소가 멀든 시간이 언제건 간에 제가 원하는 곳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니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차는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추위나 더위 걱정 없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돈을 더 모아서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좀 이른 나이에 그래도 주변 친구들보다 제가 되게 빨리 차를 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차를 샀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정말 강추를 드리고 싶고 혹시나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해서는 꼭 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